네, 안녕하세요. 루엘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현대자동차의 더 뉴 아반떼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헤드램프,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또 전면 범퍼, 엔진 보닛까지 해서 부분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풀체인지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에 보시면은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안개등의 디자인이 모두 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전면에 저 헥사고널 라디에이터 그릴이 어울려서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주죠. 그래서 이전 아반떼보다 좀 더 뾰족뾰족한 이런 모서리들이 많이 생겨서 차가 좀 더 젊어지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적에는 하지만 살짝 앞에 보닛이 부풀어 있어서 요각도인데 동그랗게 앞이 말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저런 램프류 디자인과는 다르게 유선형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적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의 흐름,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휠 디자인은 살짝 어지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포크가 굉장히 많이 엇갈려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면 처리를 한 게 눈에 띄고요. 타이어는 넥센의 N 프리즈를 끼고 있고요. 사이즈는 둘드로 4, 5할 17인치가 되겠고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둘드로 4, 5할 17인치, 앞뒤 타이어는 같습니다. 더 뉴 아반떼는 뒷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적에는 소나타 느낌이 확 나죠. 무엇보다 저 번호판이 범퍼로 내려가면서 트렁크 해치가 많이 넓어져서 거기다가 아반떼 모델 배지를 저렇게 자간을 많이 두고서 붙였고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역시 안쪽까지 확 후벼 파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면적을 상대적으로 좀 채우려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밑에는 디퓨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돌기들을 해놔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맛까지 살려놨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1.6답게 여기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이라는 별도의 표기는 없고 1.6이라는 배지만 작게 붙어 있습니다. 테일램프만 보더라도 이런 면발광에 라이트를 넣어놓은 게 굉장히 좀 강렬하고 세련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방 안개등은 밑에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일로 들어갔고요.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 현대 엠블럼 윗부분을 누르면 열립니다. 근데 여기가 열리는 게 좀 절반만 열리는 게 좀 의아합니다. 완전히 열려야 될 텐데 절반만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준중형차 치고는 꽤 넓고요. 트렁크 하단은 열어보면 요 얇은 파티션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는 없지만 이런 타이어 펑처 키트와 별도의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트 폴딩은 여기 있는 이 풀 버튼을 이용해서, 근데 한 번에 젖혀지진 않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닫는 것은 여기는 한 번에 닫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적에 이 트렁크 해치가 살짝 솟아있죠.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더 날렵한 어떤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뉴 아반떼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바깥과 달리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바뀐 부분이 이제 운전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런 송풍구의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아반떼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보시면은 크게 달라진 거를 느낄 수는 없어요. 스티어링 휠은 잡는 이런 방향 보시면 3시하고 9시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걸 수 있는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가죽을 만져보면 살짝 건조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손에 감기는 맛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제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춰서 여기서는 메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시 방향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보여지는데, 이건 이제 기존 현대차들과 마찬가지죠. 보시는 이제 속도, 그리고 나침반, 주행거리, 이건 운전자 그 주행 보조 시스템들, 그리고 설정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설정에서 꽤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르면은 이제 운전자 보조를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보통 느리게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 이건 이제 속도계 인지해 가지고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도 민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시점도 조정할 수가 있겠고, 전방 안전도 충돌 방지 보조만 할지 아니면 충돌 경고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꺼버릴 건지도 정할 수가 있겠고요. 차로 안전도 보시면 차로 이탈 방지 능동 보조가 있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경고만 하는 거, 그리고 꺼버릴 수도 있고요.
후측방 안전도 마찬가지로 하차 보조만 할지 아니면 후방 교차 안전 충돌 경고만 줄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참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도 역시 자동 잠금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할 수가 있겠고, 키 이외에는 두 번 누르면은 따닥 더블 클릭하듯이 하면 잠금 해제가, 전 도어가 잠금 해제되는 거고요. 스마트 트렁크는 키 소지하고선 뒤에 가 있으면 3초 정도 서 있으면 띠띠띠띠 거리다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지금 이제 그 스마트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 뒤에 키를 가지고 가서 서 있으면 이렇게 깜빡이가 되다가 3초간 있으면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트렁크가 열리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모차가 실려 있는데 공간을 보시라고 실어봤고요. 공간이 그래도 준중형 치고는 디럭스 유모차를 넣었는데 공간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렇게 원터치 방향지시등이 있고 헤드램프 에스코트가 있고요. 원터치 방향지시등은 들어가 보면은 몇 회인지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이제 시동 끄고 나서도 일정 시간 동안 헤드램프가 켜 있는 거겠고요. 사운드는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 1, 음량 3, 음량 1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주행거리 경고음량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웰컴 사운드는 차 처음에 탔을 적에요. 편의 장비도 이렇게 승하차 시 시트 이동도 짧게 할지 길게 이동할지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웰컴 미러, 라이트, 무선 충전 시스템도 아예 꺼버리면 활성화를 끌 수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 알림은 작동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기어 변속 알림을 없애면 내리더라도 위에서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밑에는 이제 서비스 시계 알림이라든지 부가 기능 이런 것들은 설정하는 것들이고, 근데 지금 조작하다 보니까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스포크의 뒤로 돌아가기 버튼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풀모델 체인지 쪽엔 한번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기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 번에 그냥 스킵하고서는 생략하고서 돌아가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행 정보 트립 컴퓨터가 나오고요. 시인성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뉴 아반떼는 보시면은 이제 마치 그 체커기처럼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스포티한 감성을 챙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차를 생각하면은 그냥 뭐 지극히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는 그리고 볼륨 조절, 인포테인먼트에서 오디오 볼륨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채널을 바꾼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겠고요. 그리고 모드는 블루투스를 할지 아니면 옥스를 할지 아니면 USB를 할지 그런 걸 정하는 거고,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 또 여기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차선 유지 장치 작동 해제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경고 장치, 조명 밝기 조절, 그리고 ESP 끄고 켜고 버튼이 있고, 도어를 열어서 보면 시트 메모리 기능이 2개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만 원터치 도어고 나머지들은 당기고 있어야 되는 방식이고요. 이쪽에 도어 수납 공간을 보면 수납 공간은 작습니다. 저도 지금 이 음료수 하나를 넣어놨는데 요거 하나 들어갈 정도고, 나머지는 작은 짐들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막혔습니다. 여기도 어떤 전화기라든지 두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실내 흡음재라든지 그런 건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센터 페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센터 페시아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투싼과는 달리 돌출형이 아니라 매립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화면도 크진 않습니다. 요즘 차 치고는.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긴 블루투스를 페어링하는 버튼이, 그러니까 보통 폰 전화기 버튼이 바깥에 빼져 있는데 얘는 빠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뭐 채널 찾기 정도고요. 맵과 내비게이션이 같이 있는데 이거는 합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서 저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단을 보시면, 중단은 이제 비상등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듀얼 에어컨이라서 온도를 별도로 조작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원래 풍량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는데 풍량 조절도 이제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온도 조작하는 다이얼과 크기가 같은데요, 조작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리고 꺼버리는 버튼은 아예 밑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풍량 방향 조절하는 것, 그리고 내기 외기 조절,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 포트, 그리고 옥스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넣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통풍과 열선 시트 조작 버튼과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마찬가지고 파킹 어시스트 알람 기능이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날개는 별도로 없어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도 보면 어떤 가죽이라든지 뭐 우레탄으로 마감을 해놓은 건 전혀 없고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소재들은 보시면은 플라스틱을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아반떼가 지향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형 소나타를 위협하는 수준은 전혀 아닌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쪽에는 좀 다른 소재 플라스틱을 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선의 아래 부분은 플라스틱을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레탄이긴 한데 그래도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플라스틱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USB가 있고요. 공간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요것저것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슬라이드가 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면 요 정도 늘어나고 닫으면은 좁아지고요. 근데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는 컵홀더에 담은 그 음료수가 걸릴 것 같아요. 아까도 스트로우가 빨대가 걸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보시면 어떤 플라스틱 그대로 드러난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흡음재나 이런 걸 대놓진 않았어요. 부직포를. 선글라스 케이스가 여기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는 그래도 부직포를 나름 대놨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실내 등은 여기를 누르는 방식 그대로 변화 없습니다. 룸미러가 굉장히 좀 고급이에요. 차 급을 생각했을 적에 윗급인 차에 들어감직한 고급스러운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를 뒤로 꽂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눈부심 방지 기능이라든지 볼륨 조절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가 서비스로 블루링크를 가입하면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착자감이 꽤 좋습니다. 허벅지 받침도 그렇고 등 받침도 마찬가지고요. 몸을 잘 지지해주고 편하기도 하고요. 조수석과 운전석이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건 일반적인데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운전석은 전동식이지만 조수석은 지금 수동이어서 높낮이 조절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레버 가지고는 그 등받이 조절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춰뒀는데 보시면은 무릎 공간은 주먹이 또 1개 반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또 발 넣는 공간도 이렇게 밑에가 좀 파여 있어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편히 좀 더 넓은 레그룸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암레스트도 보시면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센터 암레스트도 마찬가지고 높이가 적당해서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 팔을 자연스럽게 놓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도어도 상박에서 살짝 걸리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시야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네트가 보시면 이제 조수석 쪽은 저렇게 있잖아요. 근데 운전석엔 없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만 뚫려 있는 거고 온도 조절은 별도로 하지 못하고요. 지금 그리고 카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시트를 보시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만약에 옆에 이제 보호자가 앉는다고 그러면 아기와 함께 보기는 쉬울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워서 이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살짝 저 위가 보시면은 저 위가 좀 걸릴 수가 있겠네요. 아기가 앉았을 경우에는 내다 보이는 게 좀 다소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앉았을 경우에 머리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먹이 1개는 채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에는 열선도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버튼은 원터치는 아닙니다. 내려보면은 다 내려가네요. 걸리는 거 없이 다 내려가고, 센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자리하고요. 컵홀더는 보시면 크기가 양쪽이 다르죠. 왼쪽이 더 작은 거고 오른쪽이 좀 더 큽니다. 근데 별도의 어떤 지지대가 없어서 음료수를 놓을 경우에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음료수가 샌다거나 그럴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에 스키스루는 별도로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더 뉴 아반떼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차 시의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는, 잘 마금해 놓은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올라오는 진동이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페달, 그리고 또 이런 암레스트 부분에서도 거의 느껴지는 건 없고요. 지금 에어컨은 1단으로 약하게 틀어놓고 통풍 시트는 켜진 않았습니다. 가솔린 모델 치고도 2급에서 놓고 보더라도 방음이나 진동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은 엔진 재원상으로는 최고 출력은 123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15.7kg 포스미터를 내는 성능을 갖고 있고요. 기존의 감마 1.6 그 GDI 엔진 대비해서는 토크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떨어졌지만 그 토크, 최대 토크가 나오는 엔진 회전 구간이 좀 더 낮아져서 실용 영역에서 좀 더 시원하게 어떤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일전에 만났었던 그 투싼 스마트 스트림 1.6 디젤 엔진도 마찬가지고 이 가솔린 엔진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이제 현대차가 내놓는 파워트레인이 제 생각에는 어떤 좀 효율성과 그리고 실생활 영역에서 활용이 좀 더 폭이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펀 드라이빙은 이제 뭐 1.6 터보 엔진도 있고 벨로스터 터보에도 들어가는 아반떼 스포츠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두루두루 들어가는 터보 엔진을 가지고서는 펀 드라이빙을 추구를 하고요.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가지고는 그렇게 좀 파워트레인조차도 세분 방향을 나누려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CVT 변속기인데요. 완전히 새로 설계한 CVT 변속기, 그래서 현대는 이걸 IVT라고 부르는데 아마 뭐 인텔리전트 뭐 이런 뜻이겠죠, 앞에 I는. 그래서 CVT 변속기가 무단 변속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속을 무한 반복해가지고 언제나 최적의 회전수에 맞는 기어 단을 매칭해가지고 최적의 연비를 끌어내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IVT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변속을 임의로 해보면 8단까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변속할 때 인위적인 감각을 연출을 해냈습니다. 엔진 회전수에 맞춰서 적절히 물려주고요. 그리고 또 엔진도 처음 선보이는 1.6L 가솔린 엔진이지만 이 엔진도 참 매끄럽네요. 돌아가는 게 저배기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실용 영역, 실생활에서 도심 주행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스펜션 느낌은 참 푸들푸들합니다. 차가 발진하는 느낌은 익히 그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그런 가볍게 팡팡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고요. 하지만 서스펜션 느낌은 차가 막 묵직하고 단단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노면 상황에 따라서 차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느껴져서 노면에서 어떤 거친 진동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운전자에게 전달할 적에 불쾌한 것을 많이 걸러줍니다. 그래서 운전에 필요한 정보만 충실하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 역시 신형 그 더뉴 아반떼가 좀 더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엔진 사운드는 딱히 어떻게 좀 인상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진 않고요. 가속을 하더라도 엔진 사운드보다는 변속기에서 올라오는 사운드가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고요. 일전 CVT에서 느꼈었던 왕 이런 소리는 아니어서 발전한 CVT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풍절음은 크지 않고요. 이 A필러 쪽에서 살짝 간헐적으로 바람소리가 들어오긴 하지만 정면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횡풍도 마찬가지고 이 유리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만져보면 얇은데요, 바람이 부딪히는 것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 느낌도 전에도 이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턱턱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IVT 변속기가 이제는 어느 것까지 개선이 됐냐면, 일반 오토매틱 변속기는 잠깐 가속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아직 뭐 제대로 연출은 안 됐는데요, 레드존 치기 전에 또 다음 단수 물고 해가지고서는 변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은 좀 전에도 뭐 푸들푸들 거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속도 방지턱을 넘을 적에도 특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면 상황이 좀 안 좋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데서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푸들푸들 거려요. 그래서 피로도가, 엉덩이와 등에 전해지는 피로도가 상당히 적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턱을 넘을 적에도 정말 꿀꺽 넘어서 꿀꺽 삼키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동급의 어떤 준중형 세단, 준중형 차들 중에서도 꽤 상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도 괜찮지만 서스펜션 느낌이 참 좋아서 그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길이고요. 어떤 이 차는 물론 뭐 스포츠 주행을 할 차는 아니지요. 정말 전형적인 어떤 세단이라서 이 IVT는 첨언하자면 연출한 8단 자동 변속기 치고는 그 느낌이 꽤 좋습니다. 적당한 재미를 주기에도 괜찮은 세단의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그 헤드램프가 오토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반응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면 거의 한 2초 만에 바로 켜지고요. 또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2초 이내에 꺼져버리네요. 에코에서는 확실히 좀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스로틀의 변화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뭐 효율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스포츠를 해서 밟아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그립이 뭐 그립을 잃을 줄 알았는데 뭐 ESP가 켜지지도 않았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서울길을 정말 간단하게 달려봤는데 서울길에서의 느낌은 전형적인 패밀리 세단 느낌이고요. 뭐 살짝 재미도 느낄 수 있게끔 연출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커지는 건 있는데 엔진 사운드라기보단 변속기 사운드가 커져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게 스포티한 감성을 부추겨주는, 북돋아주는 요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좀 오히려 더 달리고 싶게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거야? 이거 발 떼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오히려 반감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라는 전제하에 브레이크 담력은 일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아반떼는 예나 지금이나 국내 준중형 세단 입장에서 뭐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더뉴 아반떼도 강자의 자리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이 디자인 때문에 불호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곤 있긴 한데 익숙함의 문제가 있을 거라 보고요. 상품성과 어떤 드라이빙 질감 이런 걸 볼 적에는 아반떼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반떼라는 차 이름이 브랜드가 돼버렸잖아요. 현대차에서 보면은 산타페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아반떼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이미 브랜드가 된 차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반떼도 그런 밸류 이름만 믿고 사는 차가 돼버려서 그건 참 갖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뭐 20점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더뉴 아반떼도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경보 장치 그리고 차간 거리 유지 장치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차간 거리도 알아서 유지할 수 있고 차선도 유지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준중형에도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게 돼버려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상품성이 더욱더 좋죠. 지금도 이제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요 보시면은 파란 구슬 같은 게 보이면서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눈 나쁜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아이콘이 컸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도 물론 뭐 저 파란색이 좀 선명하게 보이긴 해놨는데, 그럼에도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도 참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옵션이지만, 물론 현대 스마트 센스가 옵션이지만 넣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이거 보험료에서도 할인이 있거든요. 네, 이상으로 신형 더뉴 아반떼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